보겠습니다. 물론 품사가 원소가 되어서 사회, 집단을 이룬 것이 문장이죠. 근데 그러한 문장 자체가 또 원소가 되어서 또 다른 어떤 그룹, 사회를 이루는 경우, 그걸 우리는 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글이 되기 전에 그 이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즉 절이 만들어지는 거죠. 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들이 사회적 관계를 구성해서 더 큰 문장을 구성할 때, 그러할 때 그 소속되어 있는 각각의 원소로서의 문장을 우리는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적인 개념이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사회 속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절이에요.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가는 방식은 통상 주어, 동사, 수로죠. 그리고 보충어 중에서 주어 혹은 보충어가 문장이 되는 경우 이러한 절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전체 절을 우리는 주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절과 종속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문장이죠. 문장 자체가 원소고 개체죠. 그것이 보다 더 큰 형태의 문장을 구성하게 될 때, 여러 문장들이 합쳐서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면, 여러 문장들이 하나의 사회를 구성할 때,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문장을 우리는 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른 원소들이 소셜 포지션을 가지잖아요. 모든 원소들은 포지션을 가집니다. 자연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보면은 원소들이 딱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원자는 원자의 포지션, 핵은 핵의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대통령은 대통령의 포지션, 그리고 사장은 사장의 포지션, 교사는 교사, 학생은 학생.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체가 포지션을 가질 때 사회가 되는 거죠. 개체가 포지션, 즉 위치를 가질 때 사회가 됩니다. 문장 자체가 여러 문장이 뭉쳐지게 되면 사회는 여러 개체들이 필요하죠. 개체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 개체들 간의 관계로서 사회가 구성됩니다.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개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자연입니다. 자연이 그러하기 때문에 언어도 그러합니다. 자연 언어가 그러하죠.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할 것 없이 모든 언어가 다 구성이 똑같습니다. 자연 언어가 그러하기 때문에 C나 C++, 자바와 같은 인공 언어들도 동일한 구성을 가집니다. 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들 간의 관계죠. 그게 프로그램이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문장을 구성하는 건 문장 자체, 여러 문장이 합쳐서 하나의 더 큰 문장을 구성할 때 각각의 문장들은 포지션을 가지게 되고, 그 포지션이 주절 혹은 종속절로서의 포지션입니다. 종속절이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 종속절의 포지션은 문장의 요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문장의 요소로서 포지션이 있고, 즉 문장 내 주어가 되거나 또는 보충어가 되거나, 그죠? 두 번째는 구의 부품이죠. 특정한 명사구의 부품, 명사구 혹은 부사구의 부품으로서 절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의 부품, 그냥 줄여서 구는 영어로 프레이즈라고 얘기합니다.
부품으로서의 포지션을 가지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명사구의 부품입니다. 즉 명사구의 5번 요소로서 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명사구 5번 요소가 뭐였나요? 형용사 혹은 전치사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사구의 5번 요소라 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니까 관계절 혹은 형용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전치사구의 부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전치사 더하기 절이 되는 경우죠. 우리가 관계절,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고 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문장이 보다 더 큰 문장의 한 부품으로 들어간 경우죠. 여러 문장이 합쳐져서 하나의 별다른 더 큰 차원의 문장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원소가 되는 문장들을 우리는 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대표적인 경우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자, 문장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할 때 구성 요소로서의 문장을 절을 절이라고 부르고 그 절은 주절과 종속절 둘로 나누는 거죠. 주절을 제외한 모든 절은 종속절입니다. 모든 절은 반드시 하나의 주절만 있습니다. 종속절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only 하나입니다. 종속절은 여럿이 있을 수 있죠.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데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왜 주절은 하나만 가능하고 종속절은 여러 개 있어도 되는지는 원인이 다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주절과 종속절이 구성되고 종속절은 주절과 구별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속절은 주절과 구별하기 위해서 식별부호로 가죠. 식별부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접속사가 있죠. 보통 대시라든가 WH로 시작하는 것들이죠. Y, which, where 같은 그러한 접속사가 가지는 접속사가 붙었다는 것은 이 절은 종속절이라는 표시죠. 두 번째 방식은 동사구에다가 앞에 to를 붙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동사구에 ing를 붙입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이 해당 절이 종속절이라는 걸 표시하는 방법이죠. 그럼 접속사가 있으면 이것은 종속절이구나. 종속절이라면 이것은 문장의 요소, 즉 주어나 문장의 보충어가 되거나 혹은 구의 부품으로서 명사구나 전치사구의 부품, 구성요소가 된다는 거죠. 문장의 구성요소와 구의 구성요소 차이점이 있죠. 종속절은 문장의 구성요소가 될 수가 있고 구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문장은 우리는 센텐스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왜 종속절을 표시를 할 때는 명사구 모양을 바꿔주지 않고 동사구 모양을 바꿔서 종속절을 표시하는가? 명사구는 주어는 어디로 가고 슬부만 가지고 종속절을 이렇게 조작을 하는가? 이유는 문장의 중심이 명사구, 주어가 아니라 수로, 즉 동사구이기 때문에. 명사구는 공간입니다. 동사구는 시간이죠. 즉 시간이 중심입니다. 동사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동사구 형태만 바꿔줌으로써 종속절을 표시하는 거죠. 주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주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주어가 영어로 서브젝트라고 표시를 하는데, 원래 서브젝트라고 하는 말은 주어, 오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브젝트는 항복한다, 복종한다, 원래 그런 쪽의 의미가 서브젝트죠. 어디에 속해 있다. 즉 우리가 주어로 알고 있는 주어라고 하는 존재는 수로, 동사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동사구에 종속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고 종속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죠. 근데 주어라고 이해하는 이유는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몰라서 그렇죠. 영어학자들이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어가 아니라는 거죠. 수로가 주어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주인이 되는 것은 펑션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펑션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중심은 펑션입니다. 나중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